네,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특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현재 평양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어떤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소식 들리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켓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환율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4거래일 정도 그럼요.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규모는 크진 않지만 네.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차츰 늘어감에 따라서 혹시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과연 시장 전망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KTB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좀 우려가 컸던 날인데요. 네. 오히려 시장 반등에 나서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또 다시금 2,000, 다음 주는 또 갈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변화 요인은 일단 엔달러 환율이 103엔대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조정폭이 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일본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변화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엔화가 좀 안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시장에서는 일본의 수입 물가 급등 부분이 상당히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엔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엔화 표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본의 어떤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디플레를 탈피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전환시키는 인플레이션 부분을 전환시키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수입 물가 급등으로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 급등은 일본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수요 측면 확대가 일본이 원하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일 텐데 오히려 이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내수 부분을 일단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요인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하고 이제 함께 이제 부각되고 있는 점이 일본의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일본의 어떤 재정 부담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일본의 어떤 실물 경제 측면이나 금융시장 측면이나 엔화 추이가 엔저 추세가 다소 좀 지속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엔화 가치 급락이 앞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화 가치가 강세로 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불확실성 문제나 아니면 변동성 문제가 진정이 좀 될 수 있다면 한국 시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이런 부분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런 이유들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준다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한 400억 원 정도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죠. 네. 자, 기관의 매수세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권하고 연기금하고 이제 보험사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가 다시 이제 환매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권 매수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어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국내 주식형 펀드 상황이 좀 불투명해서 국내 기관의 어떤 매수 가담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기관 매도가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의 어떤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쪽에 일단 둬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 공격적인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매수세를 통해서 수급 구조는 좀 긍정적으로 바로 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변수들보다는 해외에서 들려오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변수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주목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오늘과 내일 이제 양일간 나올 BOJ 금정위 결정 회의나 예. 결정이나 또 FOMC 의사로 공개 이 부분이 또 시장을 좀 흔들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걸까요? 정책 변수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일본은행 정책 이사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네, 예정인데 그동안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본원 통화 규모를 한 270조 원까지 늘리면서 지난해 말 대비 한 2배 이상 공격적으로 일단 통화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이미 발표를 했고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통화 측면에서 일단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목표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측면까지 상당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미 알려진 부분이 상당 부분이고요. 오늘 발표될 그 BOJ 정책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정책 부분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어떤 정책 모멘텀 이 부분들은 그 엔화를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으로 이끌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정책 모멘텀이 상당 부분은 노출이 됐다라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엔화가 다소는 좀 엔화 가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BOJ 회의 결과는 오늘 그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든 국내 시장이 부담이 되는 쪽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FMC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심은 이제 내일 새벽에 그렇죠. 발표될 이제 네. 미국 쪽 관련 정책 이벤트인데 버냉키 의장의 의회 그 연설이 오전에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예정이 돼 있고요. 오후에는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이게 되게 됩니다. 오전 같은 그 이벤트니까 버냉키 의장 그 의회 연설 같은 경우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후에 발표될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최근에 지금 그 연준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이 이제 코멘트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시각이 좀 약간은 그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 경제가 다소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양적 완화를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표출을 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전에 있을 버냉키 의장 의회 연설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에 예정된 FOMC 의사록 발표는 다소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간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큰 어떤 임팩트가 미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흐름 정도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에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코스피 시장은 1930에서 2200포인트대 박스권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근접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신권의 매도 물량도 나올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략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포인트는 엔화 가치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지속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하고 연동된 외국인 매수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엔화 가치가 계속 이제 안정이 될 수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2000포인트에 다가서고 있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바로 당장 경계 모드로 들어설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나 외국인 동향이나 당분간은 플러스 요인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담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포인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을 장중에 회복했고요. 이제 2000선을 다시금 이제 시도하려는 모습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체감하는 지수는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마음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IT보다는 오히려 산업 소재, 자동차도 끼어 있고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들어 이제 업종별 흐름의 특징은 그 소비하고 이제 내수주들이 상당히 강세 부분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횡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50만 원 전후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산업재와 소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컸죠. 원인은 대외 불안정성 요인, 엔화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한 결과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대외 모멘텀 부분들이 조금 불안정했던 부분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리고 부정적인 모멘텀이 조금씩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타났던 어떤 수익률 이런 흐름들이 다소는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소비나 내수주 같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많이 떨어졌던 산업재하고 소재, 자동차 같은 경우가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찌됐든 IT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그리고 3분기 정도까지는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르지 못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IT주 역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